네, 민주당의 전대 돈봉투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기획수사라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반발 속에 국민의힘은 돈당대회다, 쩐당대회라면서 공세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예, 한편 국민의힘 안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연아 전 국회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돈 봉투 의혹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됐고요. 어디까지 번질지는 모를 상황인데 두 분께서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 그것도 뭐 170석 가까이 되는 제1야당의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게 무슨 뭐 1930년대, 40년대 우리가 말하는 일명 자유당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돈으로 표를 모았다. 저는 뭐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한 40여 명 정도가 돈을 뭐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의아한 건 현직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누구누구도 받으니까 나도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주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 한 번이 아니었지 않나라는 의심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대표가 여러 가지 그 국회의원 시절이 아닌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부패 범죄 연루가 돼서 사법 리스크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당대표만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현직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로도 확산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까지 있어서 굉장한 큰 실망과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예.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 기자도 오래 했고 뭐 전당대회 취재도 많이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2021년 5월에 치러진 전당대회인데 제 상식적으로도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돈봉투가 주고받았다. 지금 뭐 녹음 파일도 나오고 있는데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막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검찰이 뭐 10여 명의 의원들에게 이렇게 좀 쪼개서 나갔다 이런 보도들을 검찰이 영장에 적시했다는 보도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 압수수색을 당한 그 두 분 의원께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 당시에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셨던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 지금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예, 그렇죠. 거기에서 기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한 내용들을 예. 보면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제 그 언급되고 있는 보좌관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사실관계를 좀 다퉈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제 뭐 우리 당 대표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첫날이나 두 번째 날 뭐 제가 직접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중견 언론인들 많이 이제 저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전화 와서 하는 얘기들은 이제 검찰이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기자들이 한 얘기예요. 예. 15년 차, 20년 차 된 기자들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그렇게 1년 반 동안 하더니 했는데 실제로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랄지 전혀 내지 못하니까 결국 민주당 전체를 향해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언론인들도 제법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혹의 당사자인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의원 정치기획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안에서 신상 발언 어떤 계획이세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뭐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쇼라고 봅니다.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불편하죠. 불편하고 전체 그 내용을 봐서도 수긍하기 어렵고. 예, 두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데 사실 뭐 녹취록이 어느 정도 좀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뭐 건네는 정황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부분도 있어서 의원 둘이서 지금 부정은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해명도 필요하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글쎄요, 지금 뭐 두 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변명하고 해명하고 계시지만
저 녹취를 보면서 저 두 분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 두 분 사이에는 지금 1심 판결에서 4년형을 받은 이정근 저 예. 사무부총장도 나와 있는데 그분하고의 목소리나 대화까지 엮게 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딱 끼워 맞는 퍼즐처럼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호남에서 현금이 필요해서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이제 진술에도 보면 이정근 사무총장이 호남은 무조건 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 생각에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선거 분위기가 이미 전당대회에서 돈으로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분위기가 그 이후에 대선 경선에서도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것을 추측할 만큼 사실은 좀 논리적으로 정진상 실장이 막 돈을 모으고 경선 자금을 모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네, 제 개인적인 예. 의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얘기를 보면 그냥 돈을 한 번 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의원들한테 어떤 명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이 오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하고 남과 비교해서 달라고 하고 또 그걸 마련을 하는 것이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무총장이 했다라는 것은 글쎄 이게 굉장히 민주당의 전당대회 분위기가 아니었나. 언제서부터 이렇게 변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의심케 한다는 게 저는 이 사건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거를 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일탈 또 뭐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한 번에 이루어진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안에서 굉장히 관행적으로 해왔던 건데 이번에 들통이 난 것인지 좀 이걸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갖고 자꾸만 정치 탄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의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이 사건을 정치 탄압으로만 저는 몰아붙이기에는 너무 궁색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것이 민주당 안에서 떳떳한 일이라면 자체적으로 조사위를 꾸리십시오. 뭐 지금 여당을 향해서는 엄청난 TF 뭐 이런 것들 다 꾸려서 진상조사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돈을 받았다고 언급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지금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게 저는 국민에게 민주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의원의 일단은 입장을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인 조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은 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아주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세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당 대변인이 됐든 뭐 어떤 패널들이 됐든 당 대표도 됐든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정도는 조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지금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민주당 전대가 다 그런 것처럼 거기다가 심지어는 지금 대선 후보 경선 때 재판 과정에 있는 입증이 안 됐고 전혀 상반된 입장이잖아요. 뭐 정진상 씨나 김용 씨나 이 두 분은 전혀 돈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연결시켜서 과도한 공격하는 건 국민들 볼 때 보기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되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박희태 전 대표가 결국은 사법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은 정당에서 돈봉투 사건이 있어서 전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너무 과도해지면 마치 민주당이 무슨 부패 일성화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국민의힘도 얼마 전에 전당대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일단 밝혀질 때까지는 녹취 파일을 가지고 공세하시는 건 뭐 좋습니다. 그럴 수 예. 있다고 보는데 또 넘어서는 건 그렇다. 왜냐하면 경선 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십시일반 돈 다 내가지고 하루 만에 다 윤석열 후보도 비슷해요. 경선 자금들. 윤석열 후보 그러면 똑같이 의혹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미 수십억의 경선 자금, 제 기억으로 한 25억 정도 되나요? 거의 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하루 반 만에 다 찼습니다. 그거 돌려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동규 씨의 일방적 진술이 10억, 20억을 달라고 했다. 근데 결국 주지도 않았어요. 8억 4,7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실제 그들 주장이 6억 원을 우리가 줬다고 주장을 하고 1억 4,700만 원을 유동규 씨가 개인적으로 썼어요. 그 상식적입니까? 그 엄중한 경선, 말씀하신 대로 호남이 그렇게 위험하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들이 착복했어요. 그래서
일방적 주장과 전혀 입장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 이 두 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예. 꼭 옹호한다기보다도 예. 저는 좀 의문은 좀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정구 씨 수사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1심이 났어요. 압수수색한 날. 동시다발적으로. 예. 1심 선고가 날 정도면 이미 수사 오래됐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 녹취 파일이라는 녹음 파일이라는 것도 수개월 전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뭐 도청 의혹 파문이랄지 여당 내 내용이랄지 이렇게 세게 불거져가지고 지지율이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압수수색이 이뤄졌죠. 녹취 파일 그날 오후에 일제히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1심 선고 났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따져봐야 되지만 당이나 이런 두 분 의원들은 이런 기획수사의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네.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어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공소시효가 끝났고 난 예정대로 이제 7월에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보도로만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예. 송 전 대표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보도 봤는데 글쎄요. 이제 송 전 대표는 7월인가요? 예, 원래 예. 예정돼 있는 예. 일정을 7월이죠. 마치고 오겠다는 거고 그 전에라도 제가 볼 때 뭐 검찰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 뭐 출두 요구서인가요? 그런 걸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송 전 대표께서 그게 이제 7월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4월 이제 중순이니까요. 그 전에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 송 전 대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조금 전에 저희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네. 개인 일탈을 행위를 감시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낸 입장 김연아 전 의원은 꼬리 자르기라고 좀 비판을 하셨거든요. 아 글쎄요. 근데 저게 이제 어느 언론에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그 이후에 보도된 거를 보니까 이제 그 이번 그 보도에 그 거론되고 있는 네. 전직 보좌관 있잖아요. 그 박모 씨인가요? 그분한테 뭐 보고를 다 받았답니다. 저도 기사 보니까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 허위 사실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송 전 대표가 왜 이건 수개월 전에 녹취 파일 다 입수됐는데 지금 와 수사를 하고 있느냐. 예. 송 전 대표도 앞서서 그 두 분 의원들처럼 이건 검찰의 어떤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닌가 이런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예, 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매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모두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당 간판을 내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이 감쌌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권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때에 이런 사건들이 나왔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 검찰의 기획이나 최소한 개입이 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정치권 여야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불거진 것에 대해서 의혹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여당이 불리했을 때 야당의 범죄 비리를 뭐 검찰이 폭로한다 이런다고 해서 야당이 지금 저지른 잘못이 전혀 없는 잘못인데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모르겠어요. 검찰이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인지 뭐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공교롭기는 하지만 이정근 사무총장이 1심 재판 판결이 이렇고 예. 이 녹취 파일은 사실은 이정근 부총장의 조사를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사실 연관된 많은 녹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뭐 시차가 좀 늦어진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 제기되고 있는 이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이 전혀 없는 일이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 거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사실의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이거를 단순히 사무총장과 몇몇 사람들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했던 행동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당대표가 됐던 사람과 또 당 중진들 뭐 이 당대표 선거에 참여했던 주요 임원들이
이걸 알고 조직적으로 했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다른 걸 다 차지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당대회에 이렇게 돈 봉투를 주고 표를 사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글쎄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과거에 저희 당의 전신인 그런 당에서 이 문제를 갖고 많이 국민들에게 혼쭐이 난 적이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죗값도 치렀습니다. 그걸 비판했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은 왜 그로부터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과거의 구태와 같은 이런 방법들을 또 반복했는지 그걸 국민들 앞에 설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당대표의 어떤 건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송영길 당대표가 될 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대선을 이겼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묻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지 좀 그런 게 의심이 돼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본인들도 억울하시면 억울하신 대로 사실을 명백하게 국민들 앞에 드러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정당 내외의 선거뿐만이 아니라 선거에서 돈이 오고 가는 선거는 저는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 중에 이제 뭐 대선 이겼으면 그 얘기는 제가 웃으면서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선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 부인과 장모 수사는 다 무혐의 납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 얘기는.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 혐의가 입증이 되고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나면은 거기에 따른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뭐 현 상황에서 아니다, 맞다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저 두 분 의원이나 우리 수석 대변인이나 저 같은 경우도 뭐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공교롭지 않다. 근데 저도 약간은 석연치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면 뭐 그럴 수 있어. 우연일 수 있어 하는데 너무 잦아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너무 많지만. 노웅 내용 보십시오. 세상에 법무장관이 와가지고 저는 그런 소리 지금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제 인생에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해서 그 거칠게 공격하면서 바로 체포 안 하면 난리 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기소 언제 된 줄 아세요? 91일 만에 됐습니다. 석 달을 넘겼어요. 그 기소될 시점이 한일 정상회담 굴욕적이라고 했다고 시민단체에 일어나고 야당의 비판받고 국민들 비판하니까 딱 그 시점입니다. 한 열흘 뒤에. 10여일 뒤에. 그 이상하죠. 대장동 50억 특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무죄 나니까 수사 자체가 형편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겠습니까? 선택적 기소, 선택 수사를 한 거죠. 부실 수사한 거예요. 자기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보강했잖아요. 잘한 수사라면 보강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보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참 손 놓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합니다. 어느 날인 줄 아세요? 날짜가 똑같아요. 대장동 50억 특검에 특검 법안 3개가 법사위에 올라간 날입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권이나 대통령이나 지금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곤혹스럽습니까? 유출자 오늘 체포까지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야당을 정말 전방위적으로 수사들 나오면은 이런 의심을 합리적 추론과 갖고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대변인님 듭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이렇게 뭐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네. 과거 말고 이제 앞으로 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 뭐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생길 텐데 그랬을 때 또 체포동의안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방탄 프레임에 다시 갇힐 수도 있는 민주당입니다. 당 내부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가정적이기 때문에 네.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혐의로 영장이 들어올지 그 영장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되고 뭐 의원총회도 있고 뭐 회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실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 자료인지 영장 청구인지 이걸 판단을 하고 당이라는 게 뭐 지금 제가 뭐 개인 의견인데 밝힐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예.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 여론도 살피고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좀 짚어봤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것 이거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 뭐 침묵하느냐 리더십이 어떻냐 뭐 지방자치단체 집중하셔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가 지금 나오는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김기현 대표는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현역이나 지자체당에서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예.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제 전례였는데 그 전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이제 홍준표 지금 시장이 시장인 걸 알고도 상임고문에 위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당대표가 바뀌면 어떤 그런 인사를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기준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시거나 새로운 방침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시점이 문제인 거죠.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해서 연일 쓴소리를 내뱉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예. 이제 이렇게 해촉을 하게 되면 많은 오해와 또 우리가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명 홍준표 시장이 약간 붕괴하시는 모습도 이해가 되고 또 뭐 김기현 당대표에게 이게 적절했느냐 오히려 뭐 엉뚱한데 화풀이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달게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지금 당이 굉장히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여러 가지 막말 또 뭐 실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지도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도부가 굉장히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다가 홍준표 시장님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지만 잔소리 하시죠. 정광훈 목사님은 또 제3자를 거쳐가지고 홍준표 시장하고 계속 설전을 벌이시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당대표라면 어떤 거를 했었을까? 예. 일단 예. 안에서 나는 잡음들을 좀 진정시키고 뭔가 쿨다운 시키시려고 하는 게 가장 당대표로서 먼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본인이 오래 알고 있었고 당대표도 여기 마셨던 홍준표 시장한테 이제 먼저 이런 조치를 하신 게 아닌가. 다만 한편으로는 사적으로 미리 전화하셔서 이런 상황을 좀 얘기하셨으면 더 좋았을까? 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홍준표 시장님도 저는 그래요. 밖에서 여론에다 대고 SNS에다 대고 쓴소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당 지도부에 직접 전화하셔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도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본인의 행동들이 지금 다 서로 얽혀서 국민들에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단 하나 좀 믿어주실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좀 결연한 결기를 갖고 새롭게 당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일종의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수습하는 일종의 과정에 있는 하나의 결정이었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연일 당 기강 잡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해임 이후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목소리가 더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당의 그러니까 다른 여러 목소리를 당 지도부가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흔히 저희가 이제 말하는 비윤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말씀 들으니까 저는 우리 김연아 전 의원님이 당대표 하시면 훨씬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다른 당 사정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만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거나 더 키운 것 같아요. 이번에 김기현 대표의 홍준표 대구시장님에 대한 해촉은 저렇게 했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뭐 홍 시장님이 여러 가지 SNS나 방송에서 말씀한 것 중에 좀 거친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하지만 제 생각으로 볼 때는 대부분 맞았어요.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처음에 5.18 그 폄하했을 때 그때 강도 높게 경고를 하거나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그 뒤에 있어가지고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이딴 사면타 망언이랄지 조수진 최고위원의 망언이랄지 태영호 최고위원의 망언이랄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점.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 사실 좀 강성 목사 아닙니까? 이분하고 단절을 하고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분 단절을 한 게 아니고 홍준표 시장을 단절해버렸어요. 해촉을 했거든요. 전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더 기세 등등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게 내용 수습이 아니고 더 격화되겠다. 홍준표 시장님이 어떤 분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50만 원 얘기했잖아요. 자기 당비 50만 원 낸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전당대회 때 대통령이 너무 윤심이 개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청와대에 있는 그 핵심 관계자인가요? 뭐 대변인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 대통령이 당원으로서 당비 300만 원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할 자격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빗대가지고 홍 시장이 50만 원 얘기한 거 보면은 저는 50만 원 값어치 이상의 얘기를 계속할 거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 그거 수습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해촉 조치는 갈등을 더 키울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볼 때는 그게 희망사항이겠죠. 뭘 국민의힘이 희망합니까? 자꾸만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야 지금 이 야당에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네. 또 저기도 국면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한테 더 야박하게 하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더 믿고 가깝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자꾸만 외부에서 또는 이 당 지도부가 주축이 되지 않고 누군가 자꾸만 조언을 하는 얘기를 갖고 당 지도부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저는 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나 김재현 최고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인 조치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국민적 여망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이걸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그럼 앞으로 계속 상임 고문들이 제언을 하실 때마다 이걸 당대표가 받아서 조치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예. 이 연결고리 어차피 지금 타이밍은 늦었지만 이 좀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으로서 뭔가 결단에 하는 방편으로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런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윤리위라든가 또는 당무감사라든가 당 지도부 안에서의 어떤 대통령실과의 조율에 있어서 얼마나 김기현 대표가 독립적이고 또 민심을 담은 목소리를 전달해서 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행동은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받을 수도 있고 또 나쁘게 평가받는 것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당장 비윤계가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느 당이나 네. 뭐 친윤계, 비윤계, 저긴 뭐 비명, 친명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반대 목소리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냅니다. 뭐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아니 뭐 그 정도까지도 내지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정당이겠습니까? 그러나 당 대표는 때로는 반대를 딛고도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반대편을 들어줘야 될 때도 있는데 네. 지금은 어느 타이밍인가라고 보면은 뭔가 지도부가 좀 단일된 목소리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뭔가 이준석 전 대표나 이런 목소리가 그 정도도 못 내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요. 뭐 그건 근데 계속 홍준표 대구시장 앞으로도 의견 계속 내겠다고 했는데 네. 그 정도도 못 내게 하냐가 홍준표 시장에게 적용되는 근데 이제 그런 이런 거 것 아니냐. 같아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상임 고문으로서 내는 발언과 그냥 우리 당 출신의 지자체 당장으로서의 내는 발언은 좀 무게가 다르다고 김기현 대표는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앞으로 홍준표 전 대표님 하시지 말라고 해도 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홍준표 시장님의 발언 중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들도 종종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개적이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에게 많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집권 여당이 너무 단일 목소리, 단일 색깔, 단일 컬러로 갖고 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전 이런 것들 지금의 집권 여당 지도부의 어떤 과격한 역사관 이런 것들, 현대사를 부정하는 것들이 잉태된 게 그거라고 시작해요. 100% 당원들로 바꾸면서 일반 국민들, 중도층 이런 분들 목소리를 배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까지 듣지 않겠다, 해촉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쫓아냈죠. 그럼 나머지 비윤계 사람들 목소리를 뭘로 듣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단일 대우, 단일 색깔, 오로지 우리는 친윤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결국은 미안한 얘기지만 김기현 당대표 처음 취임하실 때 당대표 되자마자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 비윤 쪽에서 주장했잖아요. 올 연말쯤 가면은 뭐 비대위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도했는데 저는 뭐 조금 김 대표님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이렇게 당 운영하면은 그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것 같아요. 예. 비대위 체계로 가는 시기. 당의 상황들 좀 짚어봤고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결국에 최종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의견 냈었고 합의를 이루게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뭐 재의결했지만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재의결하면 폐기될 거다라는 말은 사실 좀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의석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런 결과들 이렇게 된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주말에 이제 나주, 전남 나주 가서 농민들 단체나 농민들과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한 다음이죠. 생생한 농민들 목소리 듣고 하니까 저는 일말에 기대를 했던 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도 어떤 지역, 지방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그런 본인들 지역구에 있는 농민들이랄지 이런 분들 300만 농민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은 재의결 과정에서 본인 신문 드러나지 않을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 부결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하나 짚고 가고 싶어요. 왜 대통령은 집권한 지 1년도 채 안 돼 가는데 입장을 다 바꿉니까? 후보 때 한 얘기는 그냥 한 빌공짜 공약입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대통령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30만 톤 그때 시장 격리하겠다고 본인이 약속했어요. 그 시장 격리라는 게 국가가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간호법 제정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공약으로. 근데 왜 바뀌었습니까? 최소한 바뀌면은 역대 보수 대통령 하듯이 바뀌었을 땐 나와서 설명이라도 해줘야죠. 이랬는데 도저히 기재부 얘기 들어보니까 돈 많이 든다. 그래서 못한다. 이런 설명이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고 전 이번에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하는 그 근거를 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게 국회의장이 수정안 내기 전에 원안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수정안 가지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조 얼마 든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밀이나 조나 타작물 재배하는데 1년에 1,500억 정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쌀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6조 5항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만약에 배 재배 면적이 쌀 증가할 경우는 정부가 매입하지 않도록 또 해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농민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오늘 아침에 회의 때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것 같던데 새로운 양곡관리법을 이 뜻을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밝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제 다른 양곡법을 발의해서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어떤 투표부터 폐기 과정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한치도 양보를 안 하네요. 다수의 국회에서의 입법 권력을 갖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에 의해서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의 협치는 여당 보고 협치 안 한다고 하지만 이제 야당도 협치를 걷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곡관리법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재정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겁니다.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쌀값이 그게 크게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쌀을 시장 격리시키고 매입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저런 핑계 대고 안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본인들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이렇게 무작위로 남는 쌀 다 싸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법을 밀어붙이고 여당에게 그걸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매도하는 이런 무책임한 저는 한때 수권정당이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그랬어요. 다시 재의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공개로 하는 투표니까 일정 부분 넘어올 거다 얘기했었죠.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민주당의 착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의 농촌의 의원들 다 현실을 알고 있고 농촌에서도 이것이 당기는 법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민주당보다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곡관리법은 우리가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매입해 주는 것, 또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지 무조건 남는 쌀을 다 정부가 사준다라고 하는 것을 막은 것은 지금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 못 시킬 수 있지만 언젠가는 역사에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 정부 때 네. 쌀 사전 조정제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폐지했고 문재인 정부 때 쌀 사전 조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법안이 입법됐을 때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간호법은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